네, 안녕하세요. 읽어주는 송천마을신문의 조재익입니다. 읽어주는 송천마을신문은 매월 발간되는 송천동 마을신문에 실린 기사들을 바탕으로 마을신문 기자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는 시간인데요. 오늘은 10월호에 실린 기사들을 가지고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침 저녁으로 요즘 날씨가 굉장히 추워져서 가을이 지나고 이제 겨울이 오고 있다는 게 실감이 납니다. 요즘 감기와 독감도 다시 유행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면역력이 떨어지는 시기인 만큼 청취자 여러분도 몸 조심하시고 겨울 잘 대비하시길 바랍니다. 네, 오늘도 송천동 곳곳에서 일어난 이야기들을 가지고 송천동 마을신문 기자님들이 나와주셨습니다.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나누기 전에 소개부터 해야겠죠? 먼저 오상훈 기자님부터 이렇게 순서대로 자기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송천동 마을신문 주민기자 오상훈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발로 뛰는 기자여야 되는데 요즘 발로 뛰지 못하고 입으로만 뛰고 있는 송천동 마을신문 기자 남지숙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이제 두 분과 함께 저와 그리고 저까지 이렇게 세 명이서 이제 그동안 송천동 마을신문 10월호에 어떤 내용이 있었는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둘 중에 어느 분이 먼저 하실 건지. 네. 오상훈 기자님부터 그러면은 먼저 10월호에 취재한 기사 어떤 내용이었는지 한번 소개해 주시죠. 네. 저는 이번에 거북이 걷기 대회를 현장에 다녀왔는데요. 2019년도부터 시작된 거북이 걷기 대회는 함께 일하고 함께 돌보는 사회를 위해 출산, 육아휴직 사용이 자유로운 조직문화 만들기라는 슬로건을 내밀며 올해 5회째를 맞이했습니다. 전주시와 전주시 직장만 고충상담소 주최로 임신, 출산 예정인 가정부터 초등생 이하 자녀를 둔 가정과 시민들이 참여했습니다. 이번 행사는 건지산 편백나무숲 일대에서 진행되었는데요. 이 행사에는 10개의 부스가 운영되어 아이들과 어른들이 직접 참여하고 놀이를 즐겼습니다. 단순한 놀이가 아닌 부스를 체험하면서 가정의 성평등 문화인식 개선과 직장 내의 성차별 및 처우 개선에 관한 홍보활동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최저임금 높이기를 다트 놀이로 즐기고 OX 퀴즈를 통해 근로노동법에 관한 상식도 알아갔습니다. 또한 직장 내의 차별적인 발언을 캘리그라피로 제작하여 전시하였는데요. 농담은 들은 사람이 재미있어야 농담이다. 돌봄은 엄마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발언들이 캘리그라피로 멋지게 표현되었습니다. 일하는 여성의 출산권 보호와 일생활 균형의 패러다임 장착을 위해 매년 꾸준하게 진행될 예정이니 많은 관심과 사용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성들의 당당한 사회적 권리를 찾을 수 있도록 앞장서는 그런 행사여가지고 참 좋은 의미로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네. 근데 왜 이름이 거북이 걷기 대회라는 건가요? 이게 이제 아마 아이들을 위한 행사이기도 하면서 출산과 육아 를 하고 있는 어머니들이 아이들과 함께 하는 그런 의미인 것 같아서 거북이로 표현한 것 같습니다. 천천히 함께 발맞춰 가자. 아마 예를 들어서 약자들을 위한 프로그램인 것 같아요. 약자들을 배려하는 프로그램인데 아마 그런 측면에서 거북이처럼 같이 발맞춰 가자. 네. 제 혼자만의 해석인데 맞나요? 맞는 것 같아요. 네. 저는 여러분 두 분 혹시 이제 이동할 때 교통편 어떤 거 이용하세요? 저는 요즘에는 자가용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네. 저도 자차로 많이 이용하는 편이에요. 자가용으로요? 네. 혹시 버스를 타봐야겠다는 생각을 하신 적 있으신가요? 많이 하죠. 네, 차 없으면 아마 버스 타고 다닐 텐데. 네. 그럼 차를 없애면은 버스 타요? 이제 차를 없앨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없애면 마음 먹으면 제가 없앨 수는 있는데, 네, 그러진 못할 것 같아요. 네. 저는 아이들과 한 번씩 버스 이용하긴 하거든요. 네. 아이들하고 이제 다니면서 이것저것 보여주기도 하고, 버스 타면서 뭔가 사람들과 또 만나기도 하고, 보여주는 게 또 많아가지고, 버스 이용하는 걸 조금 아이들과 함께 하는 편이에요. 네. 저도 이제 특별한 경험을 지금 하고 있는데요. 전주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서
시행하고 있는 프로그램 중에 하나가 생태교통 출퇴근 챌린지라는 거예요. 사실 이번이 지금 3차인데 제가 3차를 완주를 했고 이제 앞으로 4차에 대한 제가 소개를 드릴 텐데요. 대부분 우리가 이제 편리하다는 이유로 자동차를 이용하잖아요. 근데 그 자동차에서 나온 온실가스가 상당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만약에 한 개인이 우리나라 이제 차량 등록된 차량이 어느 정도 되냐면 23,000대 이제 300만 이제 뭐 2,300만 대죠. 이제 2,300만 대거든요. 우리나라 등록된 차량이. 네. 그런데 이 사람들이 걷는다든지 아니면 대중교통을 이용했을 때 또는 카풀을 이용했을 때 이 사람들이 자동차 10%만 덜 탄다면 얼마만큼의 이산화탄소가 감축될까요? 혹시 상상해 보셨어요? 수치는 잘 모르겠고 어마어마하지 않을까요? 그렇죠. 네. 예, 이 모든 자동차를 좀 덜 쓰는 어떤 그런 문화를 우리가 문화로 갔을 때 무려 1,000만 톤 이상의 온실가스를 배출을 줄일 수 있다는 얘기예요. 상당히 크죠. 그래서 저도 이제 자동차를 가지고 있지만 항상 마음속에는 버스를 이용해야 되는데 환경운동하는 사람이 자동차 가지고 다니면서 어디 가서 내가 환경운동해라고 말할 수는 없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 전주 이제 지속발전 가능 협의회에서 프로그램에 있어서 신청했고 거기에 이제 제가 잠깐 그 프로그램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면 네. 그동안 이제 올해 이제 1차, 2차, 3차까지 제가 이제 신청했던 것은 3차였는데 한 달 동안 개인이 그 자전거를 이용한다든지 아니면 도보를 이용한다든지 아니면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그 생태 교통 챌린지를 시작할 수 있는데 지금은 다 끝났고 얼마만큼의 많은 사람들이 참여를 했냐면 전주시에서 677명이 참여를 했었어요. 그러니까 모두 다 어떤 그 각각 개인의 어떤 상황에 따라서 참여할 수 있는 내가 예를 들어서 20일 다 참여할 수는 없을 수 있잖아요. 여러 가지 사정상. 그렇기 때문에 네. 개인들이 각각 기회를 준 거예요. 그래서 어떤 기회로 줬냐면 마스터 반, 주니어 반, 비기너 반, 첫 도전. 그래서 본인이 설정을 하는 거예요. 나는 20일 정도 해야 되겠다. 나는 16일 정도 해야 되겠다. 나는 9일 정도 해야 되겠다. 그래서 본인이 일정을 선택해서 그것을 이용하고 이제 인증을 올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한 달 동안 했을 경우에 얼마만큼 많은 사람들이 참여했냐. 위원회는 677명인데 이로 인해서 얻는 그 생태교통 챌린지로 인해서 얻는 그 성과를 보면은 이제 그 677명이 이제 한 달 동안 이 자동차를 이용하지 않고 이제 대중교통이나 도보를 했을 때 얼마 정도의 어떤 결과가 있었냐면 88,231km를 운행을 줄인 거죠. 그게 어떤 그 온실가스 감축에는 얼마 정도였냐면 3,230 정도의 킬로그램의 이제 이산화탄소를 줄였고 이게 어느 정도 나무를 비교했을 때 어느 정도 효과가 있냐면 20년생 잣나무를 4,500대를 심는 효과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의 그 조그만 어떤 불편함이 사실은 이 온실가스 배출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 것은 여러 가지 이유는 있겠지만 그중에 가장 우리가 보편화된 말로 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편리함을 추구하기 위해서. 왜냐하면 겨울에는 추울 때 자동차 가지고 다니면 편리하잖아요. 그죠? 대부분 이제 편리함에서 오는 것을 우리가 생활 패턴을 바꾸기가 힘든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사람들이 자동차를 이용하고 그러한데 이러한 그 조그만 챌린지를 통해서 나도 어떤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를 하고 있다라는 어떤 그러한 어떤 경험을 실천 활동 경험을 할 수 있는 것 같아서 굉장히 저는 개인적으로 좋았거든요. 그리고 활동을 하면서 사실은 이제 그 보이지 않는 자동차를 가지고 운전하면서는 볼 수 없는 그런 것들, 도심의 풍경들이 보이더라고요. 이제 길을 걷다 보면 쓰레기 있는 거 보이고, 또 사람들이 바삐 움직이는 그 하루 아침 시작하는 출근할 때 그런 모습도 보이고, 그리고 자주 맨날 보는 사람, 또 버스 정류장에 가면 맨날 같은 버스 타는 사람 있잖아요. 그 사람과 인사도 하고, 이제 그런 것들. 그래서 참 그 정겨운 어떤 그 저한테는 챌린지였고, 그런데 간혹 이제 좀 게으름이 그 완전히 몸에
베이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 아침은 그냥 차 갖고 와야지 그럴 때가 있어. 비가 올 때 오늘은 그래 오늘 비 오는 날이니까 스스로 이렇게 그 정당화하는 그러한 그 습관이 생기는데 그래도 이런 챌린지를 통해서 내가 뭔가를 할 수 있다라는 것이 좀 뿌듯했었고 또 오늘 제가 확인해 보니 이제 결과치에 대해서 보려고 인터넷에 이제 전주 지속 가능 발전 협의에 들어가 봤더니 딱 오늘 어떤 그 공지사항이 올라왔어요. 뭐냐면 네. 이제 3차까지 있었고 올해 마지막 이제 4차가 있는데 10월 23일부터 10월 31일까지 신청 접수를 받아요. 이것도 3차하고 똑같은 방법인데 이번에는 조금 그 레벨이 달라졌더라고요. 그래서 마스터 반이라고 해서 26회 그러니까 일주일에 이제 2번 인증을 할 수 있는데 26회 그다음에 주니어, 비기너 이렇게 20회, 14회 나눠서 본인이 이 횟수를 지정해서 신청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내가 완주했을 때 무슨 결과가 있냐? 선물이 가는 거죠. 그래서 이번 3차일 경우에는 500만 원의 성금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500만 원을 이 참여한 677명으로 나눠서 각각 개인의 완주했는 분들에게 다 선물이 지급됐거든요. 저는 이제 커피 쿠폰하고 그 케이크 이렇게 한 세트로 해서 선물 받았어요. 완주를 했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이제 지금 4차는 조금 금액이 줄은 것 같아요. 원래 3차에서 500만 원인데 지금 250만 원이더라고요. 그래서 참여하는 사람 수에 250만 원으로 이제 나눠서 각각 개인이 인증에, 성공을 했을 경우에 그렇게 지급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전주시에 사는 그 시민들, 이런 생태교통 챌린지에 좀 참여하셔서 온실가스 감축도 줄이고 좀 많이 더 걸을 수가 있거든요. 자동차 우리가 운전하게 되면 그냥 내 집 앞에서 가는 목적지까지 가잖아요. 그런데 조금 더 걸으면서 좀 더 여유를 가질 수 있고 그러한 점에서 좋았고 사람들과 좀 더 소통할 수 있다라는 거 그리고 시간을 내 스스로 마음대로 쓸 수 있다라는 거 그런 점에서 이 생태교통 챌린지를 가 조금 도움이 될 것 같고 이 챌린지를 하게 되면 사실은 좀 자연스럽게 이게 하나의 습관으로 되는 것 같아서 많은 분들에게 좀 권하고 싶습니다. 제가 이제 취재한 것은 요 내용이었습니다. 네, 그러면은 자가용을 이용하지 않고 네. 대중교통이나 뭐 자전거나 아니면 뭐 그냥 걷는 그런 류인데 네. 그런 거 인증을 그럼 어떻게 하죠? 전주지속 가능 발전 협의회에서 링크를 보내와요. 매일 링크를 보내오거든요. 네. 그럼 거기에 내 이름, 그다음에 전화번호, 그리고 도보였는지 그 출근의 형태, 도보였는지 자전거를 이용했는지 아니면 뭐 다른 요즘은 스쿠터라든지 다른 것들도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대중교통 이용했던 것을 표시를 하면 돼요. 그리고 등록. 그럼 자동적으로 내가 인증했다라는 게 정리가 되는 거예요. 저는 처음에는 이 링크가 그냥 와서 도대체 그러면 이 사람들 어떻게 확인을 하지? 했는지 안 했는지? 그게 궁금하잖아요. 네, 궁금하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설마 비양심적인 사람들은 없겠죠. 약간 어느 정도는 개인의 양심에 좀 맡기는 그렇죠. 그런 게 있군요. 네. 근데 우리 그 전주 시민들은 그러지 않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러진 않겠죠. 네, 당연히. 네네네. 그렇게 해서 인증을 합니다. 그렇군요. 사실 그게 제일 중요한 것 같은데 실제로 이제 그냥 등록만 해놓고 그렇게 하진 않겠죠.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네. 가끔 한 번씩 약간 이제 아이들하고 이제 차를 타고 버스를 타고 이제 얘기도 나눌 수 있고 또 바깥 풍경도 볼 수 있고 그래서 조 기자님도 한번 시도를 해보세요. 이번 기회에 한번 시도를 해보세요. 왜냐하면 3가지 있는데 비기너는 14회예요. 그러면 14회라는 게 14일이 아니고 네. 아침에 한 번, 퇴근할 때 한 번, 그렇게 계산해 14회라는 게. 횟수로 계산을 하는군요. 그렇죠. 일수가 아니고. 네네. 그러면 한 달에 7일 정도, 일주일이죠. 일주일 정도 내가 버스를 타면 14회 비기너에 도전하게 되는 거죠. 그런 방법으로. 사실 저도 뭐 네. 차가 생기기 전까지는 항상 버스를 타고 이동을 했었기 때문에 차로 운전했던 기간보다 버스로 다녔던 기간이 훨씬 더 많죠. 그쵸. 네. 이렇게 횟수로 따지면. 네. 네. 근데 이제 약간 그런 게 있다. 대중교통이 약간 조금 더 편해지면 사람들이 좀 더 좋을 텐데 약간 그런 생각은 들더라고요. 그래서 예를 들면 막 버스 시간도 너무 기다리는 시간도 너무 오래 걸리고 가끔씩 이제 너무 사람들이 많이 꽉 차 있어서 네. 그래서 또 어떨 때는 보면은 막 탈 수도 없고
약간 그런 경우가 굉장히 저 같은 경우는 그런 경험을 많이 했었는데 그런 경험 그러니까 이런 환경을 생각하는 이런 시민들을 위한 그런 챌린지도 좋지만 무엇보다 그와 동시에 대중교통에 대한 그런 서비스 개선이 먼저 같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이제 효과가 있는 챌린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그렇습니다. 네. 네. 어쨌든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런 인프라가 좀 구축이 돼야지 많은 사람들이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고요. 제일 우리 마을 신문에서 이제 그 첫 페이지에 들어가는 게 이제 저는 이제 마을신문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중요한 이슈 중에 하나가 저희가 이제 헤드라인으로 올잖아요. 네. 여기 보니까 전라고등학교 에코시티 이전 소통을 합의 필요해서 조 기자님이 기사를 쓰셨어요. 그래서 아마 송촌동의 이제 학부모님들께서는 굉장히 관심이 많을 것 같은데 여기 취재하게 된 계기와 내용이 어떤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진행을 맡고 기사 소개를 하니까 조금 그렇긴 한데, 네. 제가 취재한 이 기사는, 제가 9월 초에 기사를 하나 봤는데, 전라고등학교 이제 총동창회에서 에코시티로 학교 이전을 이제, 만장일치로 이게, 동의를 했다. 이런 내용의 기사를 봤어요. 그런데 이제 그 총동창회에서 이제 결정했다고 해서 학교 이전이 결정된 것은 아니고, 이제 학교 이전 논의가 나왔을 때 총동창회가 적극적으로 이렇게 지원하겠다. 약간 이런 결정인 거죠. 네, 아직 학교 이전이 확정된 것은 아니고요. 전라고등학교는 이제 1968년에 개교를 해서 처음에는 송천동에 있지 않았어요. 1984년에 이제 송천동으로 이주를 해서 이제 지금 거의 한 40년이 됐죠. 네, 이년이 2024년이니까 네, 거의 40여 년 동안 이제 송천동에서 이제 쭉 학생들도 이제 쭉 다니고 지역 주민들과 또 함께 하고 이렇게 자리를 지켰는데, 근데 이제 학교 이전이 만약에 된다, 에코시티로 된다 하면은 이거는 지역 주민들에게도 굉장히 영향을 미치는 이슈이기 때문에 제가 한번 취재를 했었고요. 그 취재 중에 이제 전라고등학교 이제 천민영 교장 선생님과 제가 통화를 했어요. 그래서 관련 내용을 들을 수 있었는데, 사실은 이게 학교 이전 문제가 공식적으로 이렇게 나온 건 아니지만, 몇 년 전부터 사실 학교 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가 됐다고 해요. 첫 번째 이유로는 일단은 건물이 굉장히 40여 년 동안 노후화가 됐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고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유로는 이것도 이제 건물이 오래돼서 생기는 문제인데, 공간이 굉장히 좁다고 해요. 학교 규모가. 그래서 학생들이 원래 8학급이어야 되는데 지금 10학급으로 과밀학급이 돼가지고 학생 수도 지금 포화 상태고, 그다음에 그 고교 학점제에 맞춰서 이제 여유 교실도 확보를 해야 되는데 그런 것도 부족하다 해서 학교 이전이 필요하지 않냐, 이런 이야기가 나왔던 걸로 지금 들었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지금 현재는 이제 과밀학급이지만 이제 앞으로 계속 학령 인구 감소가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또 학교 존속을 위해서는 학생 수 유지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학생 수 유지를 위해서 아무래도 수요가 있는 에코시티 쪽으로 가는 게 맞지 않냐라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렇다고 해서 이제 학교 이전을 덜컥 결정할 수는 없고, 이제 무엇보다 이제 교육감과 이제 교육부가 사실은 가장 중요하죠. 네, 교육부의 입장이 가장 중요한데, 이제 전북교육청에서는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이게 사실 그 에코시티, 오상훈 기자님도 에코시티 사시니까 아마 관심이 많으실 텐데, 에코시티의 지금 학교 문제가 굉장히 좀 심각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은 중학교까지만 있고 고등학교는 없어요. 그래서 이제 근데 부지는 예정되어 있을 거예요, 아마 제가 알기로는. 근데 이제 고등학교를 이제 설립을 해야 되는데, 교육부에서, 교육청 담당자 말로는 교육부에서 신설이 안 된다. 고등학교 신설이 안 된다. 왜냐하면은 모든 학교가 다 그렇지만 요즘 전국적으로 교육부에서는 학교 신설을 잘 허가를 안 해주는 추세라고 해요. 학령 인구 감소가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학교가 계속 늘어나면 안 된다라는 게 아마 교육부의 입장인 것 같아요. 그리고 전주시는 단일 학군이기 때문에 고등학교는 전주시 전체로 보면은, 그러니까 송천동은 고등학생 수요가 부족한데 굉장히 많고 학교가 부족하다는 느낌이 드는데, 전주시 전체로 보면은
고등학생이 안 부족하다는 거예요. 학교 대비에 그렇죠. 고등학생이 그러니까 안 부족하다는 제가 말이 잘못했는데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지역까지 다 합하면은 전주시 전체로 보면은 고등학생은 충분하다. 네, 이런 식으로. 그래서 학교를 더 늘릴 필요가 없다는 거죠. 네. 근데 늘리는 게 아니고 이전하는 거 그쵸, 아닌가요? 네. 그러니까 이전, 네. 그래서 이제 이전을 검토하는 네. 거예요. 네. 네. 그래서 이제 교육청에서 이제 대안으로 학교 신설이 안 되니까 주변에 있는 학교를 에코시티로 옮기는 거를 추진을 해야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전라고등학교인 거죠. 가까우니까. 이제 솔레고도 있지만, 근데 이제 전라고 문제가 이번에 언론본에 보도가 된 거고요. 근데 이제 다만,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나온 것이 없고, 그 다음에, 무엇보다 이제 학교 구성원들 뿐만 아니라 지역 주민들이나 이런 것들도 이제 주민 설명회나 이런 것들도 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뭐 찬반 투표도 해야 되고, 뭐 이런, 그 다음에 뭐 여러 행정 절차도 거쳐야 되고 해서, 학교 이전까지는 아마 지금 당장 준비한다고 해도 몇 년, 아마 오래 걸릴 거예요. 건물도 또 그 행정 절차가 다 끝난 다음에 이제 건물을 짓기 시작하니까, 네, 굉장히 오래 걸릴 거죠. 지금 당장 준비해도, 네, 아무튼 그런 얘기인데, 그러니까 이제 교육청 담당자가 말로는 그런 얘기를 해요. 2년 전에 사실 아마 알고 계실지 모르겠는데 오상훈 기자님은 그 전북 사대부고를 에코시티로 이전한다고 그랬었어요. 네네. 이전을 추진한다 그랬었어요. 그런데 그게 잘 안 됐죠. 결과적으로 거기 그 학교에서 반대가 심해가지고 잘 안 됐는데 그래서 그것 때문에 2년 전에 한번 실패한 적이 있어서 그래서 이제 교육청 담당자는 그 학교 이전 에코시티를 학교 이전하는데 굉장히 신중하다. 그리고 좀 이렇게 함부로 추진할 수가 없다. 약간 그런 입장인 것 같아요. 대부분 이제 그게 상권 때문에 그랬던 건 아닌가요? 사대부고 같은 경우는? 글쎄요, 저도 사대부고가 반대한 이유는 자세히는 몰라요. 상가에 있는 네. 상권이 왜냐하면 우리가 생각했을 때 고등학생인데 뭐 어떻게 그 많은 상권하고 관계가 대학교는 좀 다르니까 그런데 그때 그게 많이 이슈가 되었던 것 같아요. 제 기억으로는 저도 그때 뉴스를 좀 관심 있게 봤는데 제 기억으로는 거기는 일단 4대 부설 고등학교잖아요. 대학교 부설 고등학교니까 다른 곳으로 옮기면은 약간 그 이름이 약간 취지가 설립 취지가 훼손된다. 이게 약간 그런 일이 있었고 지역에 또 그 주변에 이제 학생들이 이제 또 상권도 있고 예 그런 것들도 있고 아마 그 국립고등학교라서 가장 먼저 추진을 했던 것 같은데 예, 잘 안 됐죠. 예. 아무튼 그런 얘기가 있었고 그리고 네 이제 저는 이제 이걸 여기서 끝나지 않고 이제 그런 이제 논란과 갈등이 이제 사대부고처럼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지역 주민들 의견 수렴이 굉장히 중요하다. 학교 구성 의견 수렴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또 이제 이면에 이거는 일면 기사가 아니고 이면에 관련돼서 조금 작게 관련 기사가 또 있는데 이거는 이제 전주 초등학교와 관련된 문제예요. 또 에코시티는 또 초등학교도 지금 2개가 있지만 네, 부족하다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거기도 똑같아요. 그러니까 고등학교처럼 교육부가 학교 설립을 신설을 안 해주기 때문에 초등학교도 똑같이 이전을 검토를 해야 되는데 이제 가까운 곳에 이제 전주 미산초등학교가 있죠. 전미동에. 그래서 근데 이제 미산초등학교에서도 반대가 굉장히 심한가 봐요. 네. 그래서 이제 구도심에 있는 학교를 이제 전라중학교 같은 경우는 지금 아마 이전 절차 건물을 지금 이전이 확정이 돼서 에코시티 아마 새로 짓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건물을 네. 전라중학교도 그 반대가 굉장히 심했던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거기 지역 주민들이 그 학교가 사라지면은 여기 완전 슬럼화된다. 그래가지고 지역 완전 전화 죽는다. 약간 그런 반대 의견이 있었고 그게 항상 충돌하는 것 같아요. 학교가 이제 생기길 원하는 그런 지역의 이제 이 수요 입장하고 이제 또 반대로 이제 학교 이전하게 되는 쪽에서는 이제 안 된다. 우리 학교 없어지면은 큰일 난다. 약간 이런 것들이 충돌하는 것이어서 그래서 약간
이게 함부로 결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어쨌든 그런 되게 좀 복잡한 배경이 있는데 네, 어쨌든 그렇습니다. 네. 그럼 이 미산 초등학교는 거기는 이제 갈수록 그 학생 수는 줄어들고 이제 에코시티는 갈수록 학생 수가 늘어나고 그러니까 이제 접점을 찾는 중에서 학생이 줄어진 쪽 그리고 힘센 에코시티 뭐 그런 힘의 논리로 가고 있는 것이 아닐까요? 글쎄요. 저도 미산초등학교 입장을 들어봤으면 그게 참 좋았을 텐데 네. 미산초등학교 담당자분은 약간 좀 방어적이시더라고요. 그래서 네, 그 학교 이전 문제와 관련해서는 교육청과 얘기해 주세요라고 하셔서 네, 미산초등학교 입장을 직접 들을 수는 없었어요. 네, 들었으면 좀 더 그런 배경이나 반대하는 이유나 그런 것들을 들을 수 있었을 텐데, 네, 근데 그 미산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가보니까 동문회에서도 반대를 많이 하는 것 같더라고요. 이제 명절 때 우연히 지나가게 됐는데 막 현수막이 학교 앞에 다 걸려 있어요. 막 이전 반대한다 막 이런 내용들이. 네, 그래가지고 그것도 최근에 걸린 거래요. 그래서 전혀 이게 공식적으로 이게 논의가 된 적이 있었나? 전혀 몰랐는데 그래가지고 네, 한번 그래서 관심이 있어서 한번 같이 취재를 하게 됐습니다. 네, 제가 네, 이번 10월호에 취재한 기사는 여기까지 네, 해서 준비를 해봤습니다. 우리 또 기자님 한 소스가 또 하나 더 있죠? 네. 네, 예. 저는 플로깅을 하고 왔는데요. 송천동 에코시티 세변공원에서는 매월 셋째 주 토요일 오전에 플로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플로깅은 조깅을 하면서 길가의 쓰레기를 수거하는 체육활동과 자연보호 활동이 합쳐진 개념의 신조어인데요. 세변공원에서는 사단법인 세변호 지킴이의 주체로 매월 플로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세변호 지킴이는 자연과 건강을 생각하는 봉사정신을 모태 만들어서 출범되었으며 지역 주민들의 자발적인 가입과 참여로 지역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도 공원을 산책하다가 현수막을 보고 참여하게 되었는데요. 마침 이날은 꽃 300송이 묘목을 심게 되어서 꽃 심기도 함께 진행되었습니다. 이날 에코시티 주민과 함께 학생과 아이들도 많이 참여해서 정말 즐겁게 했던 그런 시간이었어요. 예전에는 정말 그 주말 아침마다 각종 배달 쓰레기들과 음료수병들이 많이 보여가지고 정말 보기 안 좋았었거든요. 그런데 최근에는 이런 공원을 관리하는 단체와 시니어들의 활동으로 쓰레기가 많이 보이지 않아서 참 다행인 것 같습니다. 이 활동은 1365 봉사 인증도 가능하고 환경 보호와 건강을 위해서 함께 많이 참여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이 플로깅 활동은 굉장히 이제 그 지역사회의 한 개인이야 또 봉사활동인데 사실은 플로깅보다는 버리지 않는 게 우선이어야 될 것 같아요. 버리는 네, 사람 따로 있고 네. 쓰레기 줍는 사람 있고 굉장히 이건 국가적으로 보면 인적 낭비고 그래서 좀 더 그 시민 의식들이 조금 한층 더 높아져야 되지 않을까. 정말 여기저기 가다 보면 쓰레기 너무 많은데 맞아요. 네. 그 플로깅에 그러면 누구나 자유롭게 참여를 할 수가 있는 건가요? 네, 누구나 참여해가지고 네. 이제 그날 아침에 가서 이제 조끼 입고 같이 쓰레기 이제 주로 활동하면 되는 겁니다. 아, 그게 이제 정기적으로 진행이 되는군요. 네, 매월 날 셋째 주 토요일 아침에 오전에. 매월 셋째 주 그러면 한 달에 한 번. 네, 한 달에 한 번씩 진행을 해요. 네. 네. 그렇게 하고 사실 좀 더 이렇게 주기적으로 좀 더 됐으면 어떨까 하는 그런 생각도 드는데 한 달에 한 번이면 너무 길지 않나 싶기도 하고. 네. 근데 이제 플로깅 내가 쓰레기 줍는 게 아니라 이제 플로깅 활동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거. 그래서 우리가 쓰레기 줍고 있으니 제발 좀 버리지 마세요 하는 어떤 무건의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근데 세병호 그 쓰레기가 그렇게 많이 보이나요? 저는 최근에는 거의 없었고 옛날에는 정말 아침만 되면은 그 전날 먹었던 음식 쓰레기 엄청 많았거든요. 근데 최근엔 저희가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이게 아마 관리를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 것 같고 이제 시니어 분들이 아침마다 이제 쓰레기 활동을 많이 줍는 걸 본 적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로 인해서 쓰레기가 좀 많이 없어진 것 같기도 하거든요. 거기가 세병호가 일종의 뭐라고 해야 돼? 관광지화라고 해야 되나? 맞아요. 피크닉 장소가 됐잖아요. 네. 그래가지고 거기 에코시티 사시는 분들뿐만이 아니라 외부인이라고 하면 좀 그런가? 아무튼 다른 지역에 계시는 분들까지 와가지고
이제 막 돗자리 깔고 네. 막 주말에 가서 보니까 막 그 도시락도 많이 먹고 뭐 그렇다고 근데 그런 것들을 이렇게 잘 정리해 가지고 가시면 좋을 텐데 그게 안 되는군요. 저녁에는 또 막 술 같은 거 이렇게 하지 않나요? 제가 그 저녁에는 안 가봐서 모르겠는데. 다들 저녁에 이제 치맥 하나씩 하시면서 공원에서 이렇게 즐기시는 분이 있어가지고 네네. 근데 최근에 그래도 많이 세게 가져가시는 편이에요. 근데 예전에는 정말 심했거든요. 그래서 맞아요. 그나마 시민의식들이 되게 좋았다는 생각이 다행이네요. 들었습니다. 네, 시민의식이 이렇게 네. 또 굉장히 변화하고 있어서 네, 좋은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준비하신 내용은 오늘은 여기까지인가요? 네, 네네, 알겠습니다. 네, 송천동 마을신문에서는 이제 오늘 제 기자님들이 이야기해주신 소식 외에도 편집부에서 전하는 소식들과 주민들의 이야기를 이제 담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지역에서 해결해야 할 일을 심층 취재해서 보도하고 있기 때문에 지역민의 알 권리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주류 언론에서 다루지 않는 우리 마을의 이야기를 다양하게 전하는 송천동 마을신문에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주민이 모여서 만들어가는 송천동 마을신문. 주민 기자와 라디오 진행자는 송천동과 인근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이면 누구나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참여를 원하시는 분은 언제든지 063-273-6219로 문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읽어주는 송천마을신문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취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리고요. 다음 시간에 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